오늘은 아이들의 사회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비해서는 어린이집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어린이집 등원 시간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그 하루 일과표를 보면 아이들이 등원하고 한 10시까지, 그래서 뭐 일찍 간 아이들은 거의 막 2시간 반, 보통은 뭐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유놀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간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자신과 함께 놀거나 혹은 같은 시간에 함께 비슷한 활동을 하거나 놀이를 한 아이를 친구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시기의 친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왜 얘가 네 친구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함께 미끄럼틀 탔어요. 옆집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처럼 유아들은 근접성, 그러니까 함께 가까이 있는 거, 이 근접성으로 친구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유아들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유아들의 삶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놀고 있는 아이를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그 자리에 없었던 친구, 그러니까 늦게 와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아이는 친구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아이들이 놀이하는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놀거나 근처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며 놀면 다른 아이들에게 친구로 여겨지고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놀이 시간에 처음부터 참여해야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요. 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의 인지적 한계 때문에 놀이가 시작된 다음, 그러니까 일단 시작한 후에 다른 아이를 놀이에 참여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3세에서 만 6세 사이 아이들은 인지발달 단계상 전조작기라고 불리우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중심성이 매우 높고 또 사물의 여러 면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전조작기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실험으로는 보전 개념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잠시 설명을 해보면 유아 앞에 같은 양의 물이 들은 똑같은 모양의 컵을 2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묻죠. 어느 컵에 물이 더 많니? 그러면은 뭐 거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아요. 물의 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컵 하나를 들고 이제 다른 컵, 이 컵은 생김새가 좀 길고 높고, 그러니까 길고 그 좁은 그런 컵이에요. 거기에 아이 보는 앞에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 앞에는 원래 보았던 그 모양의 컵이랑 새롭게 물을 부은 길고 좁은 컵이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느 컵에 물이 더 많니? 그러면 대부분의 유아는 길고 좁은 컵에 들은 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으면 물의 높이, 즉 수위가 높아진 것을 가리키면서 얘가 더 높으니까 얘가 더 물이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시기의 유아는 한 가지 차원, 즉 높이에만 초점을 두고 넓이의 변화는 간과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 바로 이게 전조작기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전조작기 아이들은 보전 개념을 습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 6세가 지나면서 드디어 아이들은 2컵의 물이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3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물이 있던 컵에서 다른 컵으로 옮긴 거니까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이 같다라는 원리고요. 두 번째는 보상성 혹은 상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컵은 높이가 낮지만 더 넓고 이 컵은 높지만 좁다, 이런 어떤 보상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두 컵의 물이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가역성입니다. 이 가역성은 여기 들은 물을 다시 본디 컵에다가 옮겨 놓으면 결국 똑같아진다. 라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보전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인지발달 단계상 전 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아들이 아직 이런 보존 개념을 습득을 못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아는 보존 개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가역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아들의 사고는 불가역적이다, 불가역적 사고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지적 한계 때문에 이 아이들이 놀이가 한번 시작이 되면 이를 뒤집거나 되돌리거나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이가 시작이 되면 처음부터 참여한 아이들만 포함되는 놀이 에피소드들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밖에는 없고요. 새로 중간에 진행 중인 놀이의 새로 중간에 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포함도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린이집에 늦게 등원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짝이나 무리를 지어서 놀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불가역적 사고를 가진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할 때 새로 늦게 들어온 아이들이 합류하거나 끼어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늦게 온 아이가 이제 혼자 이렇게 쭈삣쭈삣거리면서 이제 못 놀고 있으니까 재밌게 잘 놀고 있는 아이들로 이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 누구 왔네, 얘랑도 친구랑도 놀아 하고 놀고 있는 무리에 이렇게 데려다 주어도요, 아이들은 네 라고 대답만 할 뿐 그 아이를 위해서 뭐 자리를 내어주거나 어떻게 끼워줄지 고민하거나 혹은 직접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일부러 그 아이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려는 의도보다는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인지적 한계 때문이고요. 또 유아들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아이는 어린이집 생활이 재미없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겠죠. 그럼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적응하는 게 힘든가 보다, 그런데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럼 조금 어린이집에 적게 머무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등원을 늦게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놀이에 끼지 못하게 되고요. 어린이집 교실 한쪽 구석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뻘쭘하게 혹은 무료하게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아이 뻘쭘하게 만들지 말고 어린이집은 등원 시간 맞춰서 지각하지 않게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도 애들마다 등원 시간이 조금씩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늦게 갔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다 뭐 짝이나 무리를 지어서 놀고 있어서 중간에 끼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그저 아이의 등만 그냥 무리에 밀어넣거나 얘랑 놀아 라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그 역할에만 멈추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들을 포함시켜서 놀이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놀이 에피소드를 새로 짜는 것을 도와주는 것까지 하셔야지만 아이는, 중간에 들어간 아이도 무리에 안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 제 시간에 등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에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등원 시간 지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듣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